안녕하세요, 여러분. 십시일강 40회 집밥으로 면역력도 키우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데요. 가정 먹거리 연구소 윤경애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십시일강이라는 이 플랫폼은요, 제가 기성준 작가님의 소개를 의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그 단톡방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와우! 너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각자의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도 있고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그런 거를 너무 가감없이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자기를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 알릴 수 있는 공간, 또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에서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이어가시는 거 보면서 너무 놀라움을 가지고 진짜 이런 거 나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최우선이 되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런 두려움, 코로나 바이러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제 홈쇼핑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영양제와 이런 식품들을 고가로 판매하고 있는 곳이 좀 많고,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게 면역력인데, 이 면역력은 내가 먹는 식습관이기 때문에 진짜 음식, 내가 먹는 가짜 음식이에요. 오늘 내가 밥상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먹는, 내가 오늘 삼시세끼 다 먹었는데 나 건강한 거 챙겨 먹은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제가 먹은 거는 가짜 음식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신청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고마운 분이 아주 많아요. 그쵸? 얼마나 네. 많겠어요, 주변에. 그 중에 한 분만, 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 헛눈을 새 눈으로 바꿔주신 분이 김유라 작가님이세요. 뭐냐면은 나는 건강에만 치우쳤다면 나는 건강연력증 환자였을 텐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리 집밥을 하고 뭘 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집밥을 알려주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김유라 작가님이시고, 기성진 작가님은 내가 이제 책으로 나와서 이제 사회에 나갈 수 있게 한 건데, 제일 고마운 분을 찾으라면 나한테는 제 딸이에요. 딸이 저한테는 스승님이에요. 아, 나의 모든 걸 알려줬어요. 그 아이가 크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이를 늦게 주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딸이 나의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사람의 배려를 알려줬고, 경청을 알려줬고, 모든 걸 알려준 건 제 딸이기 때문에 딸이 저의 가장 고마운 스승이고 고마운 분입니다. 다음 릴레이 강사님을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하나 강사님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김하나 강사님은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육아 에세이로 책이 나오시긴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8년간 책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셨어요.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고 싶어서 키웠는데, 이제 이런 시행착오. 난 진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려면 할수록 되게 산으로 가는 육아 그런 거였는데,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게 됐다는 그런 키워드로 책을 쓰시고 그런 강의를 해주시는 걸로 김하나 강사님을 저는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면역력 집밥으로 가족의 건강과 면역력을 지키는 비밀, 가정먹거리 연구소 대표, 푸드 컨설턴트 윤경애입니다. 면역력을 지키는 비밀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궁금하실까? 우리 집의 비밀은 무엇일까? 진짜 궁금하다. 그래서 들어오셨을 텐데, 저에 대해 얘기하자면 저는 가정먹거리 연구소 1인 지식기업 대표이고요. 푸드 컨설턴트로 식이 지도사입니다. 그리고 엔젝타 다이어트 코칭을 하고 있으며 식생활 비만관리사 40대 제가 40대잖아요. 30대 이렇게 힘든 난임을 겪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40대 난임 전문 지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푸드 컨설턴트란 직업이 생소하실 텐데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푸드 컨설턴트는 제가 만든 직업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고 독일에서
1989년도에 나온 푸드 컨설턴트입니다. 국가 자격증으로 나왔는데 독일은 이렇게 나치, 유대인 그때 때부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으로도 선진국을 달리고 있죠. 약으로는 굉장히 유명하고 어디야 가면 뭐 독일 거 그렇게 할 정도로 피부 뭐 독일 거 할 정도로 알려져 있고 현대 사회도 발달하고 먹을 것도 풍족해졌는데 암 질환 환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왜 이렇게 질환자들이 많아졌을까라는 연구가 시작됐고 결론은 먹는 식습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통밀빵과 야채를 많이 먹었다면 요즘에는 부드러운 식빵과 그다음에 이제 고기류가 많이 먹으면서 식생활이 바뀌면서 이렇게 대장암, 유방암, 암에 대한 거, 질환에 있는 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나타났고 이 직업은 뭐 하냐면은 그분의 개인 건강검진표와 식습관과 생활습관 모든 것을 보고서 그분에게 이제 어떤 음식이 좋을지 조리법, 흡수법을 해서 다 컨설팅을 해줘요. 어디 유기농 야채가 어떤 게 좋은지 어떻게 조리해서 먹으면 좋을지 그렇게 하는 게 저의 푸드 컨설턴트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호주, 뉴질랜드를 지나서 국가 자격증으로 했는데 일본과 미국은 자연의학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의사의 기득권을 버릴 수가 없죠. 우리도 따라서 기능의학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푸드 컨설팅은 저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분의 하나하나에 뭐냐면 해독 기간, 간과 신장이 망가지면요. 어떤 것도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과 신장의 해독 기간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한 식단을 알려드리고 그 1대1 식단과 식사법을 훈련해드려요. 우리가 식습관이 덜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것을 행동하지 않고 이걸 먹지 않는다면은 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유전자성도 요즘 뭐 유전자 검사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왜 유전자 검사했죠?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그거 알아보려고 했지만 요즘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성을 가지고 나서 난 흰머리가 많이 나오는 체질이야. 그러면 어떤 음식을 처방했을 때 나는 엄마처럼 흰머리가 안 나오고 엄마처럼 유방암에 안 걸리고 엄마처럼 피부 노화는 이렇게 많이 안 되겠지. 그래서 미리 이런 음식을 먹어주고 다른 거는 제한해주고 이런 식으로 식이요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독 요리 그러니까 우리가 디톡스 할 수 있는 레시피를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 직업은 이거고요. 주요 활동은 뭐 이렇게 불임 난임 임신 컨설팅 하고 있고 해독 디톡스 12요법 그리고 아이들 식습관 교정까지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질환자를 많이 만나거든요. 직업상. 암 질환자, 이렇게 질환자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뭐였냐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1년만 먼저 알았다면. 1년 정도 전만 해도 식습관이 조금 바꿨다면 이렇게 아프지 않고 병원에 병상에 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이제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알리면서 제가 매집사 1기 매일 집밥은 사랑입니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로 했어요. 뭐냐면 강제로라도 집밥하고 싶고 이렇게 가족들의 면역력을 키우고 싶고 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벌써 5기 이제 다음 주에는 6기를 뽑을 예정입니다. 알려주면서 더 그랬어요. 바깥에서 엄마들이 밥 먹을 시간 되는데 핫도그 먹이고 햄버거 먹이고 그러면서 진짜 왜 그래 진짜 엄마가 애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왜 저런 걸 자꾸 먹이고 젤리 먹이고 그러지 그랬는데요.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몰랐어요. 엄마들이 이걸 먹이면 안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회사에서 식품회사에서 이런 거 다 팔잖아요. 베스킨라빈스 얼마나 맛있게 해놔요. 다 팔고 먹을 거라고 광고하고 하니까 사준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못했구나. 반찬 가게에서 음식을 사 먹이면서 이게 정답인지 알았구나. 너무 몰랐구나. 조미료 다 중국산 쓰는데 지들이 뛰어다니는 그 고춧가루 갖다 쓰는데 그러면서 몰라서 못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최강의 다이어트를 또 하고 있어요. 3개월 만에 이제 16kg, 그러니까 8kg씩 빼셨고, 21일간,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외부 음식을 먹지 않고, 디톡스 프로그램 자체를 하면서 하시는 건데, 외부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요, 예전에 내가 먹었던 음식의 중독을 끊는 거예요.
내가 닭가슴살만 먹고 운동한다고 하면 운동만 하면은 노화가 와요. 우리 조용구나 정준하나 그런 것처럼 몸은 만들지 모르지만 과도한 운동은 노화를 만들기 때문에 건강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 다이어트, 제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중독적 입맛을 끊고 그리고 21일 동안 뭐라고 해야지? 외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입맛이, 내 세포가 입맛이 아이 입맛처럼 돼요. 그래서 짠 음식도 못 먹어요. 그래서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내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식습관을 바뀔 수 있게 리셋, 세포의 리셋, 내 몸을 리셋할 수 있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요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체지방을 빼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만에 의해서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고지혈증이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 어쩌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뚱뚱한 인간이 되었을까라고 해요. 근데 불과 30년 안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뚱뚱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비만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질병이 많아졌거든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완전 바뀌었어요. 예전에 어때요? 고기가 너무 비싸서 야채를 먹기도 했지만, 야채가, 우리 이게 야채로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이런 것만 다 채워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스운 패러디 사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요 없이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음식을 바꾸잖아요. 다이어트나 무슨 디톡스나 한 이후에 음식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게 아니라요. 나를 사랑하는 음식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래서 이런 마음 공부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레시피 다 공개하고 있어요. 저 돈 주고 다 배운 레시피예요. 이런 거 힐링푸드. 근데 왜 이렇게 다 공개하냐, 뭐든지. 저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해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거 다 공개합니다.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근 갈아서 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다이어트 음식까지 너무 굶지 않는 다이어트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 저 전문가 같죠? 먹거리에 의해서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의 전직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에 했던 일은 저는 10년간 수학학원 강사였습니다. 이제 대치동에서 아이들 이제 그 기하학을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그리고 11년간 왕초보 주부였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잘하는데 집에서 맨날 음식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실 텐데 왕초보 강사였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결혼했을 때 다 신혼살림 하잖아요. 그럼 전 신혼살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밥그릇도 엄마가 남은 거 이렇게 모아놓은 거 가져올 정도로. 근데 결혼해서 집에 갔는데 어머 식탁이 없어요. 식탁이 없어서 저희 남편이 키가 180인데 둘이 앉아서 신문지 깔아놓고 엄마가 친정엄마 시댁엄마가 해주신 반찬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가서 뭘 사왔냐 그러면은 신혼이니까 되게 고급지고 좀 예쁜 거 사올만 하잖아요. 딱 이 자식 식탁 이걸로 11년 썼습니다. 이거 망가졌을 때 캠핑 테이블 썼어요. 그 정도로 전 주방 음식 관심이 없었어요. 학원 강사다 보니까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남편이 음식을 합니다. 모든 음식을. 남편이 요리사. 이 냄비 보이시죠? 아마 이렇게 더러워도 난 괜찮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저는 집밥을 해 먹었어요. 남편이 집밥을 좋아해서 집에서 호떡 해 먹고, 집에서 오뎅 해 먹고, 집에서 오리고기 이렇게 구워 먹고, 이렇게 부대찌개도 어디서 나가서 먹어. 이렇게 사다가 끓여 먹으면 되지. 너무 알뜰한 게 11시에 마트 문 닫잖아요. 큰 마트. 10시, 11시에 딱 끝나기 30분 전에 갖고 막 사오는 거예요. 부대찌개면 8,000원짜리가 2,000원에 사오고. 너무 알뜰했죠. 이런 주부였습니다. 알뜰살뜰. 그리고 남편이랑 이렇게 놀면서 맥주도 먹고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3년간 이제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이제 아이 좀 가져보자. 그랬는데 아이가 그렇게 쉽사리 오지 않았습니다. 임신은 잘 되었는데 이제 유산이 잦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류유산만 5번을 했고 이제 아이를 출산은 했어요. 저의 질환의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자였어요. 면역력이 너무 폭풍으로 높아져서 내 아이까지 죽이는 자가 면역 질환자.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자는요. 내가 나를 싫어해서 나타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되게 무섭죠? 스트레스와 심리라는 게 굉장히 나한테 오는 질환을. 아이가 태어났으니 잘 키우고 싶잖아요. 엄청 책을 읽었습니다. 책 육아하려고 읽고, 아이 잘 먹이려고 읽고, 뭐 나도 개발하려고 읽고,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2월에 SBS 스페셜에 1부 자궁의 경고, 2부 독성의 유전이라는 프로가 나왔어요. 내가 생리통제 심했지만 이렇게 난임과 부림의 원인이 음식에 있다라는 거 이때 안 거예요. 내가 먹은 음식 야채 안 먹어서 이런 거야? 야채를 얼만큼 먹으라고? 그러면서 독성의 유전.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모유밖에 먹지 않았는데 중금속이 나옵니다. 혈액 안에서, 모발 안에서, 모발 검출해서.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게 나오면서 엄마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저는 무섭겠어요. 나는 질환인자간데 내 아이는 어떻게 나온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앞에 사진 또 나왔죠. 이 부대찌개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이 햄이요. 그리고 라면. 지구상에 없어져야 할 것이 라면이래요. 그리고 떡. 먹어도 쫄깃쫄깃해서 분해도 안 됩니다. 글루텐이 많아서. 이 고춧가루 중국산. 그리고 냄비. 중국성 나오는 코팅 후라이팬. 이렇게 먹었습니다. 먹는다고 브로콜리랑 이렇게 먹었지만 내가 먹는 게 진짜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지금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내 아이도 이걸 먹었습니다.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왜? 팔고 있으니까. 먹을만한 거 팔겠지. 이렇게 먹었지만 냄비 봐봐요. 여기 이럴 정도로 쪼개져서 이거 시어머니가 갖다 준 거. 니네 집에는 뚝배기도 없냐? 이럴 정도로 이랬고 이 훈제오리 보이시죠? 훈제오리는요. 고기가 아니라요. 햄이에요. 오리를 들으시려면은 오리 로스 생오리를 해서 드셔야 되고 이거는 그냥 햄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름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식품 첨가물이 엄청 들었죠. 그래서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나 이제 유기농만 먹겠어. 나의 질환이 이거였어? 그럼 아이가 이랬어? 아이한테 좋은 걸 먹여야지. 자연드림에서 이제 유기농만 갖다가 먹게 되고 이제 플라스틱 환경호르몬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거 플라스틱에서 여성 호르몬이 척 하고 와갖고 유방암과 난소를 건드리고 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싹 버리고 이제 스텐이나 유리 그리고 냄비도 다 바꿉니다. 스텐으로.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에 있는 거 이제 하나씩 바꾸기 시작해요. 샴푸? 뭐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그 자궁을 검사하면은 샴푸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대요. 그렇게 난데 그래서 다 바꾸고 화장실 바꾸고 주방도 바꾸고 하면서 제가 그냥 미니멀리스트 케미컬 리스트가 되게 돼요. 혹시 이거 알죠? 너무 가슴 아픈데 걔네들은 알면서 미국에서는 벌써 나왔던 결과인데 알면서 했습니다. 이런 거에서 다 바꾸게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바꿨잖아요. 야채도 먹고 음식도 바꾸고 했는데 그런데 나의 질환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도 잘 먹었는데 5살 때부터 이유 없이 고열이 나요. 한 번 고열이 나면은 열흘씩. 왜 그런지 병원에서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피검사만 빼놓고 다 했거든요. 피검사는 20일 이상 열이 났을 때 전문 병원에서 피검사를 한대요. 근데 딱 19일 되면 열이 멈춰. 신기하게. 그래서 한 3-4번에 이렇게 고열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장독소였어요. 저는 변비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아이들은 매일 변을 본다 해도 이 장에 있는 독소가 열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저도 이제 생리통이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맨날 액상형 생리통을 먹을 정도였어요. 그냥 타이레놀이 안 들어서.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항상 생각했어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랬는데 조리법, 흡수율, 아무리 좋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도 그 영양이 다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의 면역력 3총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히포크라테스 스포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가 있지만 항암 치료 완전체라고 되어 있지, 이 많은 야채가 다 들어갑니다. 팥뿌리하고 양파 껍질은 나중에 뺄 거예요. 이게 물 맞는 거. 이걸 다 갈아서 먹는데요. 처음에는 힘들죠. 저도 처음 만들었을 때 싹 다 버렸어요. 와,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마녀 스프 같아. 그런데 두 번째 만들었을 때는 먹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왜 먹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딸도 우리 남편도 지금은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비트 클렌징 스프가 있습니다. 비트, 이제 여기 양파, 비트, 병아리콩, 고구마가 들어가요. 그래서 영양 가득도 되고, 그런데 이제 비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볼게요. 비트 스무디도 있어요.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비트랑 바나나랑 레몬만 이렇게 해서 갈아서 넣거든요. 그래서 케일 스무디,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면역력이 좋은 게 케일 스무디예요. 이건 케일과 사과와 바나나. 이렇게 해서 저는 냉동실에 그때그때 안 해먹고요. 냉동실에 다 얼려놔요. 뭘요? 이 재료를. 그 다음에 믹서기에 갈아서 먹습니다. 그때그때. 그래서 이 케일은요. 이렇게 봤을 때 무슨 맛일까 하잖아요. 저희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게 케일 스무디예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케일은요, 엽록소 칼슘도 많고요, 피를 맑게 해줘요. 그리고 아이들 우유 먹이잖아요, 키크라고. 근데 우유는요, 우유를 먹여야 될까요? 안 먹여야 될까요? 유튜브에서도 논란도 많지만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중에 하나가 우유입니다. 우유를 나오기 위해서 소를 키울 때 항생제를 쓰고요. 그리고 우유가 왜 나와요? 송아지를 먹이려고 나오는데요. 걔네는 젖소들은 24시간 밤에도 우유를 짜요. 그러면서 24시간 짜면서 뭐냐면은 매일 젖이 불어있죠. 계속 뿌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들도 젖 먹여봐서 알 거예요. 젖이 불고 젖에 막 상처도 나고 모도 나고 막 고름처럼 생기고 심하면 젖소도 고름이 나옵니다. 그 고름까지 우유에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원래 우유는 투명해요. 근데 하얗죠? 그것도 넣고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설탕의 20배가 되는 설탕을 넣습니다. 그래서 달달한 거예요. 그래서 우유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에요. 그럼 뭘 먹어야 되나? 아이들 키 커야 되는데 저는 케일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케일은 이렇게 빈혈과 장대사 증후군에 좋아요. 장과 대사 증후군, 그래서 변비에도 없앨 수 있고요. 사과도 들어가고요. 바나나도 들어가요. 그래서 케일의 칼슘이요, 우유의 10배입니다. 케일에. 근데 케일은 쌈 싸 먹는다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쪄서 갈아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저희의 면역력 스무디예요. 그래서 비트 스무디 앞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비트 스무디가 비트랑 바나나랑 레몬이랑 들어갔는데, 비트 클렌징 스프 앞에도 나왔는데, 비트는요, 이 빨간색소의 비테인이 약간 아까 보면은 비트가 우리 빨간색 같죠? 우리 간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간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찌꺼기, 혈관의 찌꺼기나 혈정을 용해해줘서 지방관, 고혈압에 굉장히 좋습니다. 술 먹은 다음에 숙취에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꼭 있는 게 비트예요. 근데 비트가 예전에도 인기가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맛이 없어. 맛이 없어서 이걸 샐러드로 먹어도 안 되고 생으로 먹으면요, 살리신산이라는 독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채소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려는 거지, 우리 아이를 독성을 주려는 게 아닌데 자기를 보호하려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쪄서 먹으셔야 돼요. ABC 주스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ABC 주스에 비트를 안 삶아요. 생으로 넣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할리신산이라는 독소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설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트는 쪄서 드셔야 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면역력이고요. 아이도 잘 먹고요. 이제 거의 홍보대사로 유치원에서도 이제 벼룩시장에서 판매도 했었어요. 그래서 비트로 이제 단무지도 만들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레몬도 그냥 짜놔요. 틀에다. 그때, 저는 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이라 그냥 한꺼번에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갈 수 있게. 케일도 이렇게 삶아서 10kg 사면은 싸갖고 이렇게 요만큼씩 해놓습니다. 거기다 이제 바나나랑 사과만 넣어갖고 갈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쌈을 싸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을 제가 이 식재료에 많이 쓰는데요. 병아리콩은 단백질 함량이 19.3g이에요. 우리가 100g에 계란 하나가 20g이 단백질이에요. 소고기가 17g이에요. 소고기가 더 적어요. 닭가슴살하고 병아리콩보다. 근데 맛이 맛이 있죠. 그 육즙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지. 진짜는 닭가슴살 아니면 병아리콩. 식물로는 병아리콩. 대두나 그런 거는요. 약간 지방 함량이 많아요. 근데 이건 단백질 함량이 더 많아요. 병아리콩이. 그래서 흡수율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두유 중에 요즘 병아리콩 두유 나오죠?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이게 한다라는 거, 삶아서 어떻게 보관하는지까지 쉽게. 그래서 저희 집에 그러면 면역력 높이는 집밥 뭐가 있을지 볼까요? 첫 번째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다예요. 굉장히 힘들죠. 먹지 말아야 할 거는 냉장고 다 털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저희가 냉장고부터 정리를 시키거든요. 냉장고에 가공식품, 그 젓갈류, 나트륨 많은 거부터 해서 그걸 다 뺍니다. 그러면 먹을 게 없어요. 그걸 다 버리게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돈 아까워. 다시는 사지 말아야지. 일부러 다 버리게 해요. 돈 아까워서 다시는 사지 말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밥에도 품격을 높여라예요. 우리가 밥이 살찐다고 지금 갈시를 받고 있지만 원래는 쌀 자체는 영양소가 많은데 도정하고 고온에서 찌다 보니까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안 먹을 순 없죠. 밥 하나를 하더라도 버섯을 잔뜩 넣습니다. 이거 녹두밥에다가 버섯을 잔뜩 하면은 버섯밥이 돼요. 버섯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달래장 아니면 간장 해갖고 드셔도 되고 다른 반찬 하셔도 됩니다. 병아리 콩밥, 퀴노아 넣고 연근. 요즘에 연근철이죠. 제철일 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희 밥입니다. 밥에도 품격을 높여라. 가을에는 밤이 씨앗이에요. 씨앗 안에 영양분이 굉장히 많아요. 가을 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굴철이니까 이렇게 밥 하나를 하더라도 영양 있게 품격을 높여준다면, 아쉬울 게 없겠죠. 그냥 맨밥 하지 마시고요. 아침 식단을 건강하게. 아침에 어떤 거 드시고 가세요? 아이들한테 혹시 시리얼 주시나요? 시리얼 안 됩니다. 아이한테 사료를 주는 거와 같습니다. 우유 말아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떡을 많이 드시기도 해요. 근데 떡은요. 예전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당을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떡은 우리한테 고마운 음식 중에 하나였지만 요즘처럼 먹거리가 너무 넘쳐날 때 떡은요. 나한테 비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가끔 먹는 떡은 괜찮지만 나 아침마다 아침 대용으로 떡을 먹겠어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 아침 식단은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요. 아침에 부드럽게 먹게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시 시대에 일어나서 뭘 했을까요? 우선 돌아다녀야죠. 채집을 해야 되죠. 과일 먼저 따먹었겠죠. 그런 것처럼 부드러운 거 먹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드러운 죽, 토마토 보양숙, 계란 반숙 이렇게 로 시작을 해요. 이거는 이제 방학 때 놀 때라 많이 해주는데 지금 토마토가 너무 좋은데 권하지 못하겠어요. 토마토가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래서 이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도 이렇게. 그래서 키노아 에너지죽 이것도 유튜브에 어떻게 만드는지 나와 있어요. 놔드렸어요. 녹두와 키노아가 들어가거든요. 키노아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씨앗류입니다. 그 키노아는 우리의 체온을 높여주죠. 녹두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아침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먹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잠시만입니다. 이렇게 팩에 놔두고 이것도 얼려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죽 써요. 죽 써서 이렇게 얼려놨다가 그 전날 하나씩 꺼내서 먹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그런 재료이고 방사 유정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계란 고를 때요 잘 몰랐어요. 예전엔 진짜 30개에 4,000원 이렇게 싼 건 먹었었고 계란이 비싸봐야 에다가 계란 그런 파동 같은 게 있었죠. 계란에 대해서 피브리아균 나온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좀 알았는데 이런 건 다
우리가 보셔요. 언제 나왔는지는 보는데요. 이 끝에 번호는 안 보거든요. 우리 계란 살 때 껍데기에 이건 있어요. 산란 원일. 근데 우린 이거 보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예전에 기존 닭장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4번. 살충제 쓰고 딱딱딱 붙어 있으니까 애들 막 진드기 나와서 쓰고 그 항생제 쓰고 이런 닭이 문제가 되고 이런 알이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무슨 브랜드명을 하긴 뭐하지만 되게 삐까뻔쩍하게 포장된 풀무원 제품도요 4번이에요. 그래서 이 난각 번호를 꼭 보셔야 돼요. 난각 번호. 그래서 이런 계란 고르는 법,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방사 유정란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보양수, 면역력 높이는 거. 토마토 보양숙이 면역력 높이는 데 가장 좋아요. 토마토가 있는 집에는 이제 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는데 이 위에 견과류를요, 해바라기 씨를 넣잖아요. 해바라기 씨를 넣으면 여성에게 좋아요. 난소와 난자에. 근데 호박 씨를 넣잖아요. 그건 남성한테 좋아요. 전립선염. 그런 게 좋아서 이렇게 다 유튜브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집밥이 아닌 진짜 집밥을 드셔야 되는데 다들 집밥 드시지만 저도 가짜 집밥을 먹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진짜 집밥은요, 내가 이제 해 먹는 건데 해 먹더라도 이제 조리된 것보다는 하는 건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저 음식 못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어려운 거 못합니다. 저도 손쉬운 것만 해요. 고등어도요, 튀기면 우리가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고등어 구이보다는 찜이 좋은데 이렇게 마늘과 생강을 잔뜩 넣으면요, 굉장히 맛있고요. 장어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온을 올리죠. 생강 자체가. 애들도 잘 먹고. 이렇게 야채로 별거 어렵지 않아요. 야채 잘라놓고 김에다가 깻잎에다 싸 먹고 닭백숙을 하더라도 야채를 가득 넣어서, 야채는 안 먹어도 돼요. 벌써 닭백숙 국물 안에 야채,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물 드시면 돼요. 닭백숙. 그리고 카레, 야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연근젓, 뭐 닭가슴살로 이렇게 돈가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된장찌개는 우리가 국물을 먹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건더기를 먹기 위해 해요. 야채 굉장히 많이 넣고 저온에서 합니다. 저온에서. 그래서 야채, 이렇게 파이토케미칼 야채가 많이 든 음식을 하려고 해요. 아이는 이제 레몬도 먹고 엄마가 맨날 하다 보니까 식재료가 항상 있습니다. 무 자르고 있으면 무 먹고요. 무 먹으면서 효소 먹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그랬잖아요. 엄마 김장 뭐 자르고 있으면 가서 생무 주워 먹었던 거. 그게 효소거든요. 효소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간식도 사랑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간식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레시피 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코코아 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요. 단호박 너무 쉬운데 위 견과류에다가 이제 아가베 시럽, 이제 왜 아가베 시럽인지 GI 지수가 좀 낮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 단 거 드시지 말라 하는데 이건 GI 지수가 낮아서 설탕, 단 거 못 드신 분 이게 조금만 하셔도 굉장히 달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두유도 만들어 먹어요. 콩국수 할 수 있게 병아리 콩으로 흡수율이 이렇게 레시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레시피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먹거리 연구소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지 않고 냉장고 비우기를 하고요. 유기농 야채 먹기, 뭐 유기농 장보기 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제철 음식, 제철 채소예요. 지금 나오는 거 먹는 거예요. 비싼 거 막 찾는 거 아니라. 면역력 보려면 뭐 홍삼을 먹어야 돼. 어디 가서 뭘 사와야 돼. 비싼 거 송이버섯을 먹어야 돼. 그런 게 아니라요. 제철 음식이 가장 나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입니다. 제철 음식을 먹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조미료도요. 이런 거 고르는 법을 알려드려요. 이것도 식품 첨가물 합성이 굉장히 들어간 게 많거든요. 한식 간장, 성분표 보는 거, 안전한 조리도구 구하는 거. 그래서 영양제까지 선택하는 법. 모든 사람들이 오메가3를 먹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유산균제를 먹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게 유전자예요. DNA 이게 줄기인데 여기 안에 야채가 곳곳에 다 있죠. 야채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햄버거 몰라요. 치킨 몰라요. 치맥은 더 몰라요. 이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집밥은요.
엄마가 나에게 주는 사랑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맨날 집에서 집밥을 해 주시고 고3 때는 도시락 3 개씩 사 주시면서 난 그게 사랑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의 눈맞춤을 원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사랑받은 게 없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음식을 되게 싫어했고 등한시했고 하찮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돈 주고 바깥에서 사 먹어도 되는 거. 음식이 천지인 것. 근데 인제 내가 아파 보고 아이가 아파 보고 음식을 해 보면서 아, 엄마가 준 사랑이 전부가 이 집밥에 들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도요, 식품 첨가물 황금 호르몬 유해성을 알려주지 않아요. 간간이 스페셜로 나오지만 그걸로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업은요, 식품의 첨가물 100%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식품회사는 절대 고객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지 않고요. 판매를 위해서 만들어요. 우리는 뭘 먹어야 할지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음식을 먹여야 진짜 음식인지를 내가 알아야지 내 아이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진짜 엄마의 몫이 큰 것 같아요. 아빠의 몫보다 엄마의 몫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택했어요. 병원에서 가족들을 간수발하는 1시간은 보다 내가 주방에 있는 1시간. 나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주방에 있는 거. 근데 그 1시간을 그냥 택했어요. 이걸 맞바꾸자. 맞바꾸자. 그래서 진짜 집합 가정의 면역력을 이제 깨워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 비밀은요, 공유를 중지하고 제가 제 얼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면역력 집밥을 만드는 진짜 비밀은요, 저도 매집사를 하면서 배웠어요. 매집사를 하면서 배우고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였어요. 엄마가 집밥을 하다가 남편이 안 먹어서 아이씨 안 해. 아이가 안 먹어서 아이씨 안 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요, 제일 먼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집밥을 해야지 이게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미라클 모닝도 하고요. 독서 모임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습관을 들이려고 하잖아요. 어딘가에 소속돼 있고 같이 하고 에너지도 받고 힘을 받는 것처럼 집밥도요. 하루 하고 이틀 하고 힘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공동체처럼 같이 할 수 있다라면 할 수 있고, 이것도 집밥도 습관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들은 처음부터 집밥 잘했을까요? 김장 이렇게 잘했을까요? 눈 감고도 할 정도로 30년 해봤잖아요. 30번 해봤고요. 100번 해봤잖아요. 우리 지금 잘 못해도요, 똑같은 음식 100번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양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수도 아니고요. 박사도 아니고요. 요리사도 아니에요. 그냥 푸드 컨설턴트로 이런 좀 공부를 했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고, 제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이런 걸로 책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집밥을 습관화해서 우리 평생 면역력을 지켜보자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의 저희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